곤륜삼내, 곤륜파 도관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84화 곤륜삼내, 곤륜파 도관들. 혈천교청의 분타주 혈마광천은 매우 기묘한 눈빛으로 유성문을 한동안 보고 있었으며, 청의 승선포정사 여중선은 곤륜파의 대현도관주 양현도인들을 보며 미소를 짓고 말하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 지난 낙양 혈천교 모임에서 뵙고 거의 1년 후 뵙는군요. 올류는 지근거리지만 찾아뵐 수 없었어. 뭐 다 그런 것이지요. 혈천교의 공무 때문에 서로 바쁜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요. 여 장로께서는 얼굴 화색이 좋습니다. 종전에 뵐 때는 안색이 좋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보정사를 하다 보니 평소 좋은 것을 갖다가 바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관직을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선 보정사는 좀 생기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회에서 상거래를 하려면 다 보정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겉으로 여중선은 매우 공명정대한 승선포정사직을 수행했지만 전형적인 탐관오리였다. 여중선은 뒤로 들어오는 뇌물로 질식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중선은 본래 가난한 농가 출신이었다. 척박한 청에 농가가 있겠는가마는 간간히 농가라 할 것 없이 돼지 두어 마리 키우고 오지 벽지에 산을 개가나요? 계단식 논을 조금 일구는 것이 전부인지라 농가는 이 척박한 땅에서 매우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아주 우연히 전쟁에서 홀로 도망 나온 원나라 황실의 천호장 두루가치를 도와준 고로 이 두루가치는 대도로 복귀할 때 여중선은 동행했고, 그는 거기서 말단 벼슬로 중앙정부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로 그는 이곳 청해의 주류 소수 부족을 통제하는 자로 부임하더니 오늘날에 이른 입지적인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자가 청해에서 따라 관리하던 관서에서 마라문의 고대 문서를 찾아내어 과두문을 연구하는 이에게 이를 해석할 수 있었고, 결국 그것이 마문밀기를 습득할 수 있는 입문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태생적으로 마문밀기와 고루교의 고루밀기, 그리고 아수라 혈기는 같은 류의 무공이라는 것을 얼마 되지 않아 깨닫게 되었는데, 10년 전에 혈천교와 조우한 후 그는 혈천교의 장로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 초록은 동색이라 어두움은 결국 어두운 존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무튼 그는 마문밀기가 그의 몸에서 더욱 배양됨에 따라 성종 또한 변하게 되었으니, 그는 어릴 때 가난한 농가에서 자란 이유로 가난한 자들을 대우해주는 삶을 살았으나 점차로 성종이 비뚤어지게 되었다. 마문밀기는 결국 그의 인성을 망가뜨려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약한 양민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밥 먹듯 하였다. 한마디로 개망종 같은 탐관오리였으니. 특히 과거 원왕실 때 청의 철과 소금에 대한 수매 권한을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으니. 아, 그렇군요. 여 장로, 우리 대연도관에 소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소금을요? 아니, 양현 장로. 제가 알기론 곤륜파 도사들은 야채 위주로 생식하며 일절 맛을 내는 것에 소금이나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요. 호호호호, 여 장로. 그것은 다 옛말이요. 우리 대연도관은 과거로부터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로 하였어. 그래서 금곡과 송악을 제외하고 다른 도관은 이 소금이 음식 맛을 내는데 생필품이 되었소이다. 아, 그렇다면 내일 선영으로 제가 복귀하게 되면 섭섭지 않게 소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어. 응, 고맙소이다. 아, 대현도관은 정녕 아수라의 졸개가 되었단 말인가. 장님이 또 다른 장님을 이끌게 되면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곤륜파가 구파일방의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은 유구한 도문이라는 것이다. 이곳 척박한 청의 양민들이 이종사교에 빠지지 않게 민간신앙의 도를 제공하는 이유로 중원보다 비교적 청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바른 윤리로 범죄가 없는
청정한 지역으로도 유명한 것이 바로 골륜파 도관들의 노력과 선한 가르침 때문이었는데 허허허허. 우리 교회 장로가 이곳 청해의 관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좋을 때가 있어. 두 분 덕담은 이만하기로 하고. 그래, 혈마 기장은 언제 복귀하는 것이오? 혈마광천은 여중서에게 말했다. 그것은 여중서의 눈빛은 종전과 같지 않고 조금 흐리멍덩한 눈빛이 되었는데 이를 보고 있었던 양현 도인과 혈마광천의 눈빛은 가자미 눈으로 여중서를 세밀하게 보았으니 이보시오. 여 장로? 조금 이상하군. 눈빛을 보니 맛이 간 것 같소. 그렇다면 혈천교회 24 장로 중 양현, 골륜파의 대현도관주가 유성문을 보았다. 그대가 이러한 짓을 하였는가? 성문을 묶고 있었던 포승줄은 자연스럽게 풀렸다. 역시 혈마광천은 또한 유성문을 보며 짙은 혈광을 토해냈다. 어떻게 골륜파 대연에서 너 같은 망종을 키워내는가? 내 놈의 선사인 경인 녀석도 숨어서 이종사교의 도를 쫓았던 진주 배교의 술법을 즐겨 배우더니 내 녀석도 영보관에서 발견한 배교 술법을 주워서 배웠구나. 성문의 말로 영현 도인은 얼굴이 일그러졌고 앉아있었던 두 명의 도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양현 도인에게 다가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5사람 모두 잠잠했다. 마치 분타주의 집무실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이때 스르르 털썩. 청의 포정사 여중선은 천천히 자리에 쓰러졌고 이를 따라보던 혈마광천은 내 놈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호랭이 간을 삶아 먹었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겨들어온 것이냐? 후후후후. 여중서의 말을 이미 들었을 것이다. 나는 친군도의부의 유성문이지. 그래. 그런데 지금 꼬락선 일을 보니 이 같은 일을 내 녀석이 벌인 일이고 지금 내 녀석은 호랭이 아가리에 들어왔지만 그렇게 여유 있다는 것은 혹시 혈마 기장이 실패했나? 그리고 내 녀석을 돕는 무리가 이곳 혈마별궁에 투입되었나? 질문이 좀 많군. 그리고 내가 그러한 모든 것을 내 녀석에게 이야기해줄 의무가 있나? 잠시만 기다리게. 사문을 좀 정리해야 하니. 사문. 성문이 사문이라는 말을 하니 골륜파 도인들과 혈마광천은 조금 의문이 들었다. 저벅. 성문은 조금 넓은 자리로 천천히 걸었다. 이에 네 사람은 성문의 행동에 조금 의문이 든 표정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성문은 빙그레 웃었다. 무슨 사내가 저런 미소라니? 성문의 행동과 표정에 혈마광천은 어이없었지만 성문의 미소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사문을 정리하지. 너 양현아. 내 녀석은 어찌하여 원시천존의 가르침보다 혈마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리고 내 녀석의 영혼을 보라. 내 녀석의 마음에 혈마의 탐욕이 가득하지 않으냐? 하하, 녀석 오냐 했더니 내 녀석이 골륜파 대연도관주에게 감히 사문을 운운하느냐? 어떻게 내 녀석이 우리에게 같은 골륜파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나는 명조정의 관원 중에 우리 골륜파는 오직 응천부에. 설마. 양현 도인은 대경한 얼굴이었다. 조연 도인. 혹시 우리 골륜파에서 응천부로 들어간 도인이 누구지요? 너무 오래되어서. 글쎄요. 한 30년 전이지요. 홍건군의 주원장의 요청 때문에 후국 가림백호군으로 우리 골륜파 금국의 사조가. 그렇다면 골륜 제일인 그는 동은 정식 도를 받지 못한 그렇습니다. 이는 골륜파 도관주와 부관주들로 이룬 원로원에서만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자가 모르겠지만
사문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만들 전음으로 주고받지. 나는 금곡의 유성문이다. 하, 하, 어허! 세 사람은 유성문을 보며 눈을 부르르 떨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는데 설마. 후후후후. 맞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금곡사주라 부르지. 전설의 곤륜 대적불가차다. 관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긴 내가 아직 아수라 대천세를 이루지 못했으니 속히 발라야지. 아, 36개 출행랑. 세 사람의 곤륜파 도인들은 그냥 동네 똥개처럼 아무나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바로 대현 도관의 부관주였던 조경, 조연 도인으로 곤륜파에서 장로급 인물들이었으며 이들은 최소 초절정의 경계에서 화경을 바라보는 초절정 후입 삼륜경의 경지에 든 인물이었으며 대현의 양현 도인은 아수라 혈기를 제외하고 화경 초입인 생사경의 고수가 확실하다. 그렇다면 혈천교의 아수라 혈기를 품은 고수들은 언제나 자신의 경지에서 한두 단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했으니 현재 대현도관의 관주는 능히 화경 중입의 귀일경이나 화경 후입의 천화경의 수준이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유성문 앞에서 도주를 생각하다니 이는 강호 무림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아닌가. 일단 이 불순한 장소에서 나를 만났다는 것으로 각각 한 대구나. 대연은 금곡의 가르침을 받아라. 비룡축전. 슈슈슈. 태허 도룡. 짝짝쫙. 성문의 신형은 순간 나뉘어 찢어지듯 신형이 세 명에 찢어졌다. 그리고 그의 신형은 각각 동시에 세 사람의 도인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동시에 우수를 출수하였는데 이 세 명의 도인은 무인인가? 아니면 나무토막인가? 성문의 출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성문이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우수에 각각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격이었다.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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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이들 세 명의 도인은 맞음과 동시에 기계적으로 고개가 젖혀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여전히 있었던 곳에 유성문이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 모든 순간은 그야말로 찰나였으니 이를 보고 있었던 혈마광천은 자신의 두 눈을 본인의 우수로 쓸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혈안을 끔벅이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양현과 나의 실력은 백지장 하나 차이로 양현은 물론 나도 반박귀진의 경지를 넘어선 지 이미 수십 년이나 되었을 것인데 녀석의 움직임을 두 눈 뜨고 보았으나 태허도령이라면 그냥 곤륜파의 일대 제자라면 누구나 펼칠 수 있는 장법이지 않은가. 그런데 양현과 두 명의 도인이 무방비로 쳐맞는다고. 여전히 혈천교의 8대 혈군인 혈마광천은 우수를 들어서 자신의 두 눈을 쓸었다. 하지만 성문은 바로 한자리에 고정되어 미소만 짓는 모습인 것을. 칠칠치 못한 녀석들. 곤륜산맥에서 원시천존의 은혜를 받아 정기를 쌓을 것이지. 남의 집에 기웃거리면 자연스럽게 득도한다고 하더냐? 주르륵. 성문은 하던 말을 잠시 멈추었다. 그런데 팡. 휘릴릴리 쿵. 팡. 휘릴릴리 쿵. 팡. 휘릴릴리 철퍼덕. 우선 세 사람 도인의 콧구멍에서 코피가 주르륵 흐르더니 두 사람의 도인은 격한 타격음이 울렸다. 이들의 신형은 공중으로 부양 후 신형이 여러 차례 급히 회전하며 대리석 바닥으로 몸을 굴렸고 양현 도인도 역시 같은 모양이었으나 그래도 다른 도인과 달리 그는 공중에서 여러 차례 회전하더니 엉덩방아를 찧었다. 양현은 어리둥절하였지만 엉덩방아를 찧은 후에 침투경으로 시간차 공격을. 그렇다. 지금 이들은 유성문에게 귀싸대기를 얻어맞으며 성문이 펼친 내기가 이들의 얼굴에 스며든 후에 다시 잠시 간 시간을 두고 터졌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광경이 연출되었는데 허허, 한 번의 출수로
두 번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혈마광천은 3명의 도인이 넘어진 것을 보며 기막힌 표정이었다. 클클클클. 내 녀석이 펼친 그 고상한 방법이 무엇이지? 혈마광천은 유성문이 선보인 시차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척 궁금했다. 글쎄, 내 녀석에게 나의 영업 기술을 굳이 알려줄 이유는 없다. 그것보다 내 녀석은 절강 폐왕문 출신의 거산파권을 알고 있느냐? 거산파권이라. 패왕열군 천종역을 말하는 것이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 혈천교의 8대 혈군의 하나인 천종역을 묻는 것이지? 패왕혈군, 그렇군. 내 녀석은 바로 혈천교의 8대 혈군 중에 광천혈군이었군. 허허, 나를 알아. 대연 도가는 전통적으로 도망가는 기술만 익히는가? 뭐라고? 이런 개놈들을 봤나? 우리 혈천교 놈들은 높은 놈이나 낮은 놈이나 모두 의리라고는 전혀 없군. 제길. 이미 3명의 도인들은 이곳 청의 혈마별궁 분타주의 집무실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이를 보고 있었던 혈마광천은 얼굴이 벌겋게 달궈졌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의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